네, 양희 선장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패널리스트들께 지금 이제 대선에 일주일 남았는데 본투표가 과연 1위 후보를 뭐 2, 3위를 누가 하느냐 이게 뭐 대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반문 혹은 비문 연대가 가능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있을 것이냐 또 만약에 된다면 그 파괴력, 영향력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여쭤봤거든요. 한 분 한 분씩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먼저 신지호 교수님은 가능성이 낮지만 파괴력은 클 거다. 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히지만 혹시라도 극적으로 홍준표, 안철수 후보 간의 그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승민 후보도 거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형성되는데 네. 일단 두 사람 자체가 후보 본인들 자체가 절대 거기는 정체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한다. 서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네, 네. 더군다나 이게 김종인 그 이제 위원장이 말이에요. 김정일 위원장 뭐 단판에 의해서 뭐 이걸 뭐 단일화를 결판짓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요 사퇴하는 사람은요 이제까지 든 그 선거 비용 한 몇백억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도 그 저거 보전 못 받아요. 던지지 못하는 거죠. 동기부여가 걸려있군요. 자유한국당이 말해요 당사 네. 그 이제 재산 목록 중에 제일 큰 게 그 당사 맺고 시도 당사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네. 그거 담보로 해갖고 금융권에서 500억을 대출 받아갖고 지금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도 못 받아요. 그 국내당도 마찬가지고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그 만약에 혹시라도 이루어진다면 그 파괴력은 지금 문재인 대세로는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이 연대의 성사다. 이게 아니면은 물론 이제 이 연대가 성사된다 해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하여간 이 지금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지호 교수 말씀 들어봤고요. 고고수님, 지금 보면 비록 오늘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했지만 비문연대 가능성은 가물가물하다. 지금 이렇게 보셨어요. 특별히 또 이게 다운표로 강조까지 하셨네요. 시박하고 아주 멀어졌다. 아지랑이 같단 말입니다. 예, 아지랑이처럼 예. 멀어졌다 그런 얘기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다. 시박하다 그런 얘기인데 우선 뭐 현재 홍준표 후보라든가 뭐 유승민 후보는 자체적으로라도 특히 지금 이 다툼을 한 안철수 후보는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네. 지지 기반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혹시 있다 한다면은 네, 네. 혹시 있다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 쪽을 도와줄 때 그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지층이 결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호남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라는 건 저는 0%라고 보고 네. 그러나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그것이 1%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1%도 안 된다고 보지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한다면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로 모였던 그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로 갈 가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뭐 1%도 안 된다. 1%도 그렇게 안 보는 된다.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수희 변호사님은 다운표 2개 쓰셨어요. 가능성 0. 예, 가능성 제로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예, 동그라미가 아니고 예, 제로였어요. 가능성 있다가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그나마 좀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지금처럼 뭐 2위, 3위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나 접을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면서 외려 더 단일화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희사장 길게 쓰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능성의 예술이다. 시간이 있을 때나 파괴력은 찻잔 속의 미풍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그럼 주세요. 지금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간의 문제,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그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능성의 예술은 하나의 모임을 만들더라도 아까 이제 신지호 교수 이야기했던 그 홍준표 후보하고 바른정당 이 13명의 의원들하고 만나는 그 자리마저도 아주 물밑에서 치밀하게 정리해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짧게 임팩트 있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라면 후보 단일화라는 부분들은요, 수많은 조건들을 조율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정말 디테일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고. 그럼 지금도 물밑에서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밑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호하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일주 전에 25에서 30%의 안철수 후보와 10에서 13%의 홍준표 후보 이렇게 더블 스코어 정도의 지지율이 차이가 났었을 때 확고한 그 유력 주자가 있고 단일화를 통해서 역전 가능성이 있을 때 단일화를 하는 거고요. 네, 역전 가능성이 없고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서 단일화는 말 그대로 장사치들이 거래하는 아주 얍삽한 이 장난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율에 월등한 차이가 나면서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흡수를 통해서 역전이 가능하지 않는 이 현상에서 네, 네, 네.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든 걸 무시하고 합한다 하더라도 네. 애초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할 때 저는 차찬 속에 미풍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죠. 3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면서 차찬 속에 미풍마저도 일지 않을 거다.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러시죠. 역풍 없고 태풍 없고 미풍마저도 일지 않을 거다. 아, 네. 의미 없는 정치행위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자기 사장 말씀 좀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네 분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